자, 영조는 83세까지 살면서 52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왕위에 있었고 무려 8,500편 이상의 어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중에는 영조가 글씨를 직접 쓴 것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 임금이 지은 시문을 어제라고 하는 것처럼 네. 임금이 쓴 글씨를 어필이라고 합니다. 어필은 먹으로 직접 쓴 진적을 비롯하여 진적을 그대로 본뜬 모소, 그리고 돌판이나 나우판에 모각하여 찍은 탑인 등으로 전합니다. 이들 어필은 대부분 첩이나 족자로 꾸며져 소중하게 전해졌습니다. 영조 어필의 경우 진적은 대부분 그를 가까이서 보필하던 신하들이 내려받은 것으로 수십 점의 첩이 전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큰 경우 족자로 전하는데 그중에서 송죽이란 네. 대자 진적이 주목됩니다. 네, 대자라는 건 이제 큰 글자로 거죠. 쓴 예. 겁니다. 영조가 연인군이던 7살에 썼다고 하는데 아마 현존하는 영조 필적 가운데 가장 이른 예입니다. 두 글자뿐이고 어린아이 글씨라서 서풍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한겨울 추위를 견뎌내는 소나무와 대나무의 굳센 기상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같은 데서 보면요. 임금이 신하들과 정무를 보고 서책을 읽는 모습은 제가 많이 봤는데요. 직접 글을 쓰는 모습은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조선시대 문인들은 일반적으로 예.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고 네. 이를 통해서 삶의 도리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감성을 드러내기 쉬우므로 지나치지 말아야 하고 예. 더욱이 글씨나 그림은 여가에 부리는 재주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학자가 도를 밝히는 데 힘쓰지 않고 서화를 비롯해서 음악이나 잡기 등에 빠지면 사나이의 큰 뜻을 해친다는 이른바 완물상지의 관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화를 두루 즐겼고 뛰어난 필치를 발휘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 초기에 대표적인 어필로 문종과 성종 임금의 글씨를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뭘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한 글씨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두 분의 예. 임금의 어필에 대해서는 아마 조선 전기의 문인이던 네. 기만로가 용청 담적기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종이 깊이 얻었다는 진나라 사람의 묘경은 바로 동진 왕이지의 필법을 말하고요. 예. 성장이 본받았다는 조맹부의 규범은 원나라 문인서가 송솔도인 조맹부의 필법을 말합니다. 예.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들 글씨체를 아주 고전적인 품격의 고법과 예. 또 이를 계승한 모범적인 사료로 여겼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특히 송설체라 불리던 조맹부의 글씨는 네네네. 아주 정제된 외형과 고상한 품격을 지녀서 사람들에게 널리 애호되던데 그중 문종, 성종, 또 안평대군 등 조선 초기 왕가 인물들이 그의 글씨를 따르면서 후대의 서풍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도 이 많은 어제와 어필을 남긴 임금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들인 영조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예, 잘 짚으셨습니다. 예. 숙종의 어필은 붓을 꺾는 부분이 완곡하고 붓을 삐치는 획이 길고 부드러워서 송설체를 수용했던 점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한 예로 1710년 겨울에 연인군의 출궁에 앞서서 효정의 사위 임평도의 옛집을 사주면서 양성이라는 헌명을 짓고 오원시 두 수를 써서 시판으로 걸게 한 필적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숙종의 서풍은 아들 경종과 영조로 이어졌는데 특히 영조가 이를 잘 따랐습니다. 또한 숙종은 조맹부 등의 옛 서화를 아주 좋아했는데요. 이런 애호심이 아들 영조에게 이어진 듯합니다. 예, 영조가 연인군 시절에 사홍원의 책임자인 도제절을 맡았을 때
도자기에 밑그림을 그렸다는 적이 있는데 네. 그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전합니다. 또 숙종은 연인군이 그린 산수 인물도를 보고는 평소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운필에 생각이 많고 경치를 모사하며 법도가 있다고 칭찬한 기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칭찬을 했다고 하니까 영조의 그림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남아있는 그림이 혹시 있습니까? 예,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정조 즉위 초인 1776년 7월 말에 내사된 영묘오필 석판 본첩이 몇몇 전합니다. 네. 그중에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 말미에 영조가 71살 때 그린 바위 그림을 본뜬 그대로 모사한 모화 2점이 실려 있습니다. 오. 예, 그중 하나에는 네. 유석 아마문 시경에 실린 바이다. 주나라 대부 가보가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않는 정승 태사윤 씨의 실정을 풍자한 말입니다. 다른 하나에는 고의 미남은 서전의 타 이름이다. 서전 주소 소고의 구절로 주나라 원로 재상이던 소공이 어린 성왕에게 백성은 비록 미미한 존재이지만 지극히 두려운 바이므로 혹여라도 백성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을 미루지 말라고 아뢰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임금은 하늘을 두려워하듯 백성을 두려워하며 네.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와 같이 영조는 옛 경전의 가르침을 그림을 통해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림 하나에도 네. 이런 깊은 뜻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영조는 이 자신의 어제와 어필을 보존하고 간행하는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요. 조선에서는 종친들이 임진, 호란, 양난으로 흩어진 역대 임금들의 어제와 어필을 수집하고 이를 선별해서 열성 어제라는 책과 열성 어필이라는 책을 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영조가 1746년에 남긴 어제 어필 편간 발이라는 글이 주목됩니다. 영조는 이러한 뜻에서 자신의 어제를 미리 편집해 두었고 자신의 어필을 미리 간행해 둔 것입니다. 영조의 세심한 일처리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실례입니다. 네. 또 발문 뒤쪽에서 영조는 자신의 문필에 대해 이처럼 부지런히 하는 것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대 선왕들의 일과 뜻을 계승하고 네. 기술하려는 계술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면서 이 또한 정치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영조가 남긴 어필을 더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른 시기인 7살 때의 송죽은 아까 저희가 이미 봤고요. 네. 이후의 어필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조는 1721년 8월 20일 28살의 나이로 네네네. 왕세제에 봉해졌습니다. 예. 그러기 바로 전해의 필적으로 1720년 5월에 경상도 통영의 수군 통제사 미남에게 보낸 감사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편지에서 영조는 근래 주상, 즉 숙종이죠. 예. 숙종의 병증이 깊어져서 애타는 심정이라고 토로하면서 상대방 미남에게 안부 및 단호부채, 해산물, 작은 칼 등등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1721년 4월 22일 생모 숙빈채 씨의 묘표 받침돌 앞면에 쓴 숙빈채 씨 묘표 농대기가 있습니다. 1718년 숙빈 초장 때의 받침돌에 작은 틈이 생기자 이를 새 돌로 바꾸면서 남긴 네. 필적입니다. 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당시 연인군이 붉은색으로 자획을 수정한 탑본과 수정 뒤의 탑본이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영인군의 필적은 그의 세심한 일처리와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씨의 서풍은 아마 부왕 숙종이 구사했던 송설체 계통인데요. 네네네. 특히 단정한 짜임과 꼿꼿한 획에서
영조 자신만의 필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